죽어간다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그 말이 무철의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대식이라는 이름만 마음속으로 불러도 가슴이 쿵 떨어지고 손가락 끝이 시려왔다. 규태가 전해준 편지 마지막에 써진 대식이 반년 시한부라는 그 한 줄이 계속해서 눈앞에서 번져 보였다. 그 문장 때문에 무철의 지난 기억들이 한 번에 몰려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었다. 그날 밤 무철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편지를 보기 전 술에 취해 규태에게 퍼부었던 욕설들이 줄을 서서 다시 돌아왔다. 빌어먹을 거머리 같은 놈이라 하고 돌아서서 킥킥거렸던 그 모습, 대식에게 쏟아부었던 불신과 협박, 로또 당첨금 가지고 모조리 토해내라며 목을 잡고 고함쳤던 그 순간들까지 모든 게 칼처럼 날카롭게 솟아올라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왔다. 이미자는 말을 아꼈다. 뭘 해도 지금은 귀에 안 들어갈 거야. 직접 부딪혀야 해 그래야 덜 아플 텐데. 그 말이 묘하게도 기둥 같았다. 아침이 되자마자 무철은 대식의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벨 버튼에 손을 올리고도 누르지 못했다. 그때 안에서 석진의 발걸음이 들려오고 문틈으로 보인 얼굴이 놀람과 경계심 사이에서 잠깐 흔들렸다. 아저씨. 석진이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왔다. 무철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식이 집에 있나? 석진이 잠깐 주저하다 입을 열었다. 오늘 병원 가요 검진 받으러? 따라오시려면 같이 가시죠. 그 한마디가 의자처럼 놓여져. 무철은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앉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해숙은 남편의 진료 서류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손등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지는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석진은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다. 무철은 한참 동안 그들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이해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무철 씨, 우리 집에 더 이상 고함 소리는 그만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린 지금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거든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무서움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무철이 고개를 숙였다. 예,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의사가 나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양의 크기는 현상 유지되고 있고 항암 치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 관리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의학적인 설명이 끝나자 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살 길이 있다는 거네요. 그 한마디에 미진이 겨우 숨을 내쉬었고 이해숙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석진이 의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치료 일정 이번 주 안에 정해지나요? 의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석진이 조그맣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진료실을 나서는 입구에서 무철과 대식이 마주보고 섰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진 나무처럼 거칠었다. 대식아, 어제 규태 편지 봤어. 석진이한테도 들었고 내가 아프다면서. 대식은 피하지 않고 답했다. 맞아, 아프긴 해. 그 짧은 대답이 무철의 귀에서 계속 맴돌았다. 무철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오늘만큼은 꼭 해야겠다. 정말 미안하다. 대식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힘 빠진 소리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는 소리 같았다. 무철아, 난 내가 옛날 무철로만 살 줄 알았어. 그래서 더 화가 났고 그래서 끝까지 말 못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구나. 무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석진이 재빨리 팔을 받쳐주었다. 아저씨, 여기 앉아 계세요. 무철은 간이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친구라고 할 자격이나 있었나? 없었지.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규태가 자수했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자백은 오랫동안 계속됐고 도망간 경로와 대웅빌딩 담보 과정, 공범으로 오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실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되고 있었다. 금옥은 병실에서 두 손을 모았다. 민용아, 아빠가 사람다워지고 있대.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 민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모, 아빠가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게 저도 똑바로 살겠어요. 해가 질 무렵 대식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앉았다. 국물이 살짝 김을 올리고 있었고 모두들 말수가 적었다. 어느 순간 대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무철이한테 사과받았어.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이해숙이 바로 물어봤다. 당신 기분은 어때요? 대식이 잠깐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려고 해. 그래야 내가 버텨낼 수 있겠지. 계속 화내고 있으면 내 몸이든 마음이든 더 상할 테니까. 미진이 그 말을 듣고 훌쩍거렸다. 아빠, 저도 오늘 사과할게요. 제가 했던 말들 다 되돌리고 싶은데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부터 회사에 제 실수 정리해서 보고하고 아빠 병원 일정은 제가 다 챙길게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언니, 나도 도와줄게. 아르바이트 일찍 끝내고 아빠랑 운동센터 같이 갈래? 밤늦게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무철이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대식아, 이거 내가 그때 빌려준 돈. 돌려줄 타이밍을 못 찾았는데 오늘 가져왔어. 대식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돈은 그때 마음의 값어치야. 물건값이 아니라고. 오늘은 그냥 같이 차나 한잔하자. 무철이 봉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따라 들어왔다. 차가 준비되고 사람들의 대화가 조심스럽게 오가며 그 말들이 조금씩 집안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이해숙이 먼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무철 씨, 오늘은 고마워요. 우리 집에 요즘 따뜻한 말들이 돌고 있어요. 무철이 생전 처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석진의 골수 기증 2차 검사 일정이 잡혔다. 대기실에서 석진은 무릎에 손을 올리고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미진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무서우면 말해도 돼. 석진이 살짝 웃었다. 무서우긴 한데 괜찮아. 의사가 이름을 부르자 검사실 문이 열렸다. 1시간 후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석진 씨 골수 기증 가능 판정 나왔습니다. 몸 관리만 잘하시면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진이 울음을 터뜨렸고 이해숙이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대식은 석진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다. 이 손 아빠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게. 바로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규태가 진술하는 중에 대식과 무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대식이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가보자고 했다. 이런 건 미루면 더 커지더라고. 경찰서 면회실은 차가운 느낌이었다. 규태는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은 맑았고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대식아, 미안해. 규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제 내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변명 안 하겠어. 법이 정한 대로 다 받아들일 거야. 무철이 규태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더 나쁜 놈이었어.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발로 짓밟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걸 오늘에서야 깨달았다니 더 부끄럽다.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가 말해주니까 조금 덜 아프다. 그리고 대식을 바라보며 규태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식아,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사람 노릇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은 한 것 같나?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 면회실을 나오는 길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도 한 가닥 긴장감이 있었다. 대식은 석양이 스며드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우리가 한 약속 내일도 지켜야 해. 무철이 그 말을 새기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에 힘이 있으려면 내일도 행동해야지. 며칠 사이 무철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운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이상 책상을 내리치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미자가 회의 후에 물어봤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무철이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그러더라. 내가 떠들수록 내 말이 가벼워진다고. 그래서 조금 덜 떠들어 보려고. 속내는 복잡했다. 밤마다 대식의 얼굴이 떠올랐고 편지 마지막 줄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6달이라는 숫자가 무철에게는 늘어난 시간이 아니라 줄어드는 모래시계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한마디가 모래 몇 알을 더 흘리거나 덜 흘리게 한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사이 미진은 회사 인사과를 찾아가 상여금 전액 반납과 업무상 실수를 스스로 신고했다. 처벌받겠습니다. 다만 아버지 수술 준비 중이라 근무 시간 조정만 부탁드려요. 담당자는 차갑게 대했지만 인간적인 시선을 숨기지 못했고 미진은 되돌릴 수 없는 체면 대신
되돌려줄 수 있는 책임을 선택했다. 집에 돌아오자 이해숙이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다. 잘했어. 우리 집 말과 행동이 맞아떨어지네. 수술 날짜가 정해진 날. 집안 공기는 비누방울처럼 가벼우면서도 터질 것 같았다. 대식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전에 적어둔 문장이었다.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대식은 그 문장 밑에 세 줄을 더 적었다. 문은 밖으로 나갈 때만 쓰는 게 아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도 쓴다. 이해숙이 옆에서 오늘 그 말이 우리 지팡이네요라고 말했고, 미지는 휴대폰으로 그 문장을 찍어 배경화면으로 저장했다. 석진은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수술 끝나면 다시 꺼낼게요. 그날 밤 무철은 혼자 집 근처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이 고요했고 골목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현관 앞에서 무철은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다. 규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나도 지켜볼게.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한 걸로 바꿔놓을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도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백에서 나온 거라는 걸 무철도 이미자도 이 골목도 알고 있었다. 수술 전날 대식은 석진과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다. 걸음이 느렸고 말수는 적었다. 석진이 말했다. 아버지 혹시 몰라서 묻는 건데 제가 무서운 표정 내도 되죠? 대식이 웃었다. 나도 더 무서운데.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오래 남았다. 수술 당일 아침 미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돌아오시면 시장 구경 같이 가요. 이번엔 제가 들을게요. 이해숙은 남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이 돌아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할 말 하나 준비해뒀어요. 대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뭔데요? 이해숙이 장난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돌아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약속이 하나 더 생겼다. 문이 닫히고 시간이 길어졌다. 대기실에 앉은 무철의 두 손이 떨렸다. 이미자가 그 손등을 덮어주었다. 그 손이 예전엔 사람 목을 조르더니 오늘은 기도를 하고 있네. 무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야겠네. 이미자가 말했다가 멈췄다. 그런데 당신 오늘은 제대로 배우고 있어? 긴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나왔고 짧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어깨를 감쌌다. 석진은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면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괜찮다, 고맙다, 살아있다. 짧은 단어들이 겹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식은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가족을 보았다. 앞이 흐려졌지만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었다. 이해숙, 미진, 하진, 그리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무철. 대식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고마워. 무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며칠 뒤 안정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퇴원을 준비하는 날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 규태의 첫 번째 재판 일정 통지서가 왔다.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대식이 먼저 말했다. 가자, 보고 와야지. 우리가 끝까지 봐야 끝나는 거니까. 법정에 앉아 규태의 진술을 들으며 무철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규태는 도망간 이유 대신 금옥과 민용의 이름을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작사유 제출하되 책임 회피로 해석되지 않게 하십시오. 규태가 내라고 대답했을 때 금옥이 눈물을 닦았다. 민용은 삼촌 진태의 손을 꼭 잡았고 손가락 사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 있었다. 그 손에 담긴 힘이 무철의 가슴에도 전해졌다. 재판 후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오래 맺혀있던 냄새가 서서히 거치는 기분이 들었다. 규태가 대식과 무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모두 미안하다. 무철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 사람답게만 살자. 대식이 말없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누구의 손이 누구를 이끈다기보다는 세 사람의 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방향이 어디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대식은 서랍에서 그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다.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이해숙이 옆에서 읽고는 작게 웃었다. 당신이 그 말할 줄 알았어요. 미진이 사진으로 남겼고 하진은 스티커로 가장자리를 꾸몄다.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내일은 뭐 하실까요? 대식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밥부터 먹자. 우리 집은 밥 먹으면서도 울 수 있고 울면서도 밥 먹을 수 있는 집이니까.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웃음 뒤에 긴 숨이 따라왔고 그 숨이 집의 천장과 벽을 다시 이어붙였다. 예전엔 돈으로 붙이려다 찢어졌던 자리들이 이제 말과 손길로 메워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도 집안은 이상하게 밝았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 말이 내 사람의 손등 위에 얇은 빛처럼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었다. 규태의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금옥의 출산도 민용의 학교도 석진의 회복도 미진의 징계도 이해숙의 약속도 무철의 변화도 하나하나가 다음 날의 문턱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도 이제는 누구도 문턱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문은 나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도 열리는 거니까. 대식이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도 해보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으로. 그 말이 집에 불을 천천히 끄고 또 천천히 켜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등이 골목길을 비추는 동안 무철은 혼잣말로 덧붙였다. 대식아, 오늘의 사과가 내일의 약속으로 남게 해줘. 내가 꼭 그렇게 하겠어.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고 그곳에서 뛰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뛰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